먼저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와 함께 추석 연휴에 버무려진 민심 어떤 모습으로 반영이 될지 여론조사 지지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리얼미터는 매일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추석 연휴에 우리가 이제 추석 민심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추석 연휴에 민심 어떻게 버무려졌습니까? 네, 지금 저희 리얼미터는 뭐 사실 주말 동안에는 조사 안 하고 평일만 이제 매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연휴가 주말이 끼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0월 1일부터 이제 여론조사가 발표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저희는 10월 2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 3일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다른 조사기관들과 결과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안철수 후보는 이제 소폭 하락이지만 이제 선방을 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는 약진을 했고 박근혜 후보는 반등하면서 안철수 후보의 격차를 좀 줄이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 누가 딱히 승자다 패자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혼전세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석 민심으로는 빅3가 박빙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오차범위 살짝 넘어가는 정도로 안철수 후보가 양자구도는 앞서고 있는데 다자구도는 또 박근혜 후보가 여전히 앞서고 있고 여전히 이제 혼조세죠.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볼까요? 먼저 양자 대결.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변동입니다. 리얼미터가 계속 조사를 하는 거고요. 연휴 기간 이후에는 10월 2일 발표와 10월 3일 발표가 있는데요. 예. 그 그래프 보시면은 10월 2일, 3일, 그러니까 추석이 지난 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소폭 하락하는 꺾은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난주 후반부터 제기되어 왔던 다운 계약서 논란, 그다음에 논문 표절, 중복 게재 논란이 이어지면서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다른 조사기관들도 대체로 안철수 후보가 다자구도 양자구도 다 소폭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고요. 박근혜 후보는 사실 9월 24일 지난주 월요일 날 오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지지율이 빠르게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안철수 후보의 출마 선언에 따른 긴급 여론조사 보도가 집중되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급등 이런 보도가 쏟아져 나왔죠. 그래서 그 밴드웨건 효과 때문에 박근혜 후보 지지율은 본인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것을 막는 정도 효과. 과거사 인식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했지만 빛을 보지 못했다. 바로 빛을 보지는 못했죠. 그러다가 지난주 후반부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서 이제 박근혜 후보는 소폭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50% 안철수 후보 그리고 44.9% 박근혜 후보가 있는데 나머지 5%는 뭔가요? 사실 두 지지율 합치면 94.9%죠. 95%가 두 분의 지지율이고요. 나머지 한 5%가량은 부동층입니다. 부동층. 네. 지금 마음을 못 정한 사람들이 5% 상당히 적은 거죠, 이 정도. 그렇죠.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거죠. 중앙일보가 이제 5년 전 이맘때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부동층이 대략 한 25% 됐었어요. 그리고 저희 리얼미터도 이제 자동응답 방식이라서 부동층이 좀 작긴 하지만 10%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중앙일보 자체 조사팀, 그다음에 저희 리얼미터, JTBC 조사 결과를 보면 둘 다 5% 밑으로 지금 이제 빠진 상황이거든요. 부동층이 굉장히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부동층은 여론조사에서는 어떤 답변으로 나오는 건가요?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어느 후보 모두 지지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아직 정확히 모르겠다. 이런 분들인데 그 중에는 실제 아직 못 정한 표심도 있고 아니면은 밝히기 꺼려하는 분들도 계시고 귀찮으신 분들도 있고. 이 5%라는 거는 사실 지금 유동층,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층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일부 이제 언론사에서 최근 자체 조사한 그 결과를 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보통 양자구도를 두 문항 물어봅니다. 박근혜, 안철수, 박근혜, 문재인. 근데 두 문항 모두 박근혜로 일관되게 이제 응답을 하는 경우나, 아니면 야권 후보로 일관되게 응답을 하는 경우가 각각 37, 38%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확실한 고정층이 37, 38%가 된다. 두 진영을 합치면 75%잖아요. 그러면 25%는 여전히 유동층이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그때 이슈에 따라서 가령 논문 문제라든지 다운계약서 문제, 혹은 박근혜 후보의 이제 과거사 논란,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소극적인 지지층이 이제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들 포함하면 한 25%가량이 유동층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예 마음 못 정한 사람은 5%지만 이슈에 따라서 왔다 갔다 대선 후보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대략 25% 정도다. 그러면 다음 번을 볼까요? 양자 대결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대결은
지금 접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47.7대 47.2, 0.5%포인트 문재인 후보가 지금 앞서고 있는데요. 사실 뭐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수치입니다. 예. 두 후보 간에는 지금 격차 거의 없는 것으로 모든 여론조사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금 현상인데요.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뭐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할 경우에 충분히 박근혜 후보 해볼만 하다. 예. 지난 9월 16일 후보 선출 이후에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갔죠. 이 그래프 제일 왼쪽이 이제 9월 17일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당시만 해도 한 3%포인트가량 이제 열세였는데요. 그 이후에 안철수 후보가 출마 선언한 9월 19일부터 이 그래프를 보시면 계속 한 번도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뒤처진 적이 없었습니다. 예, 사실 여기에는 아마 좀 훨씬 전에는 문재인 후보가 지지율이 상당히 낮았었죠. 그렇죠.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대결 구도가 뭐 거의 한 8월 달까지는 예. 뭐 10 내지 한 15%가 이상 열세였었습니다. 차이가 났는데 야권의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에 어느 정도 네. 지금 박빙의 경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박근혜 후보가 약간 이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네. 지금은 이제 바닥을 다지고 약간 올라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9월 19일 이게 날, 예. 추석 민심이 반영됐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과거사 인식 논란이랄지 해서 사과한 게 좀 네.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두 가지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과거사 논란이 9월 24일 날 있었는데 사과 기자회견이죠. 예. 소폭 오름세를 보였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그 안철수 후보의 이 논문 또 이 다운 계약서 논란 때문에 반등한 또 지난주 후반 또 이번 주 초 양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두 부분이 모두 다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부동층이 적다.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쪽에 악재가 나온다거나 문재인 후보 쪽에 악재가 나온다면 이거는 반대로 박근혜 후보의 호재가 되는 거고 네. 박근혜 후보 악재가 있으면 다시 이제 다른 쪽으로 가고 그런 식으로 네. 되는군요. 네. 야권 단일화 지지율 볼까요? 단일 후보 지지율은 차이가 안철수 후보가 약간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대략 지금 2%포인트가량 뭐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이제 이 항목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 기관별로 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예. 어떤 여론조사 기관은 문재인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어떤 여론조사 기관은 저희를 포함해서 안철수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오차범위 내기는 하지만 약간의 미묘한 차이죠. 무슨 얘기냐면 새누리당 지지층이 안철수 후보를 조금 더 거부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여권 그 지지층이 좀 많이 응답한 결과를 나타내는 조사일수록 안철수 후보가 좀 낮게 나오고요. 문재인 후보가 높게 나오는데 아무튼 저희 조사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아직 추격하는 양상.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오히려 문재인 후보를 더 선호하더라고요. 지난번 야권 그 단일화 9월 6일 금태섭 변호사 기자회견 이후에 예. 이 전선이 그렇게 확실히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당시에 이제 정준길 공보위원과의 그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부터 주적 개념이 이제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새누리당 지지층은 안철수 후보를 문재인 후보보다 조금 더 거리감을 두고 어떻게 보면 비호감이 좀 늘어난 거죠. 예. 새누리당 지지자면은 문재인이 안철수보다 낫다. 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뭐 그건 대체로- 사실은 어떤 네. 정당 후보기 때문에 좀 안정감, 네. 신뢰감 이런 게 좀 반영이 됐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무당파층이 안철수 후보를 좀 지지하는 경향, 그다음에 새누리당과 민주당, 기존 정당 지지층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연령대별로 보면 5, 60대 연령층이 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합니다. 20, 30대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그런 양상이 마치 박근혜 안철수 양상과도 좀 비슷하게 나타나는 예.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후보가 요즘 호남표를 잡으려고 네. 나중에 야권 단일화, 뭐 경선이 될지 어떤 방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호남표가 그때는 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호남표를 잡으려고 뭐 노력한다고 하던데 네. 자꾸 이렇게 호남 가서 악수하고 그러면 좀 지지율이 오릅니까? 불과 일주일 사이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호남 껴안기 시차 공격이 예. 있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문재인 후보가 2호에서도 방문하고 호남 또 방문했죠. 정말 모처럼 만에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호남에서 앞서기 시작한 게 지난주 수요일부터였습니다. 그러다가 주말이 지나고 어제 조사 그리고 그제 조사부터 다시 안철수 후보가 2호에서 만나고 호남 방문하니까 또 앞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호남 민심이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호남 민심이 대체로 이제 전략적인 투표를 하는 이 지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는 거죠. 지금 두 후보다 박근혜 후보를 오차범위 내기는 하지만 앞서고 있고, 그래서 어느 후보든 될 사람을 한번 밀어주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참 재밌네요. 가서 악수하고, 네. 특히 이호 여사를 만나면, 네. 호남 지지율이 올라가고. 뭐 안철수 후보의 그런 행보와는 또 다르게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또 친노 진영으로 예. 주변 캠프를 좀 차리고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이 비서실 보도가 쪽이 다 되면서 친노 쪽이다 이런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호남과의 거리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뭐 작은 행동 하나 어떻게 뭐 작지는 않겠지만 네. 다 지지율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 네네. 같습니다. PK 쪽 민심 볼까요? 자, 오늘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죠.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PK 지역에서 야권이 40%를 가져가면 절대 새누리당 못 이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네. 예전에 이제 PK 지역은 지금 여당의 텃밭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지금 지지율이 다 안철수 후보든 문재인 후보든 40%가 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난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PK 지역에서 이제 부산에서는 대략 29%대, 예. 경남에서는 한 27%대를 얻었는데요. 지금 양상과 비교하면 지금 2002년도에 비하면 10년 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이 야권 지지층이 늘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나 문재인 후보가 또 부산 출신이잖아요. 예.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지난 총선 결과를 보면 확실히 30%대는 이제 넘어섰고요. 40%에 육박하는 지금 상황인데 지금 이 지지율대로 뭐 그대로 나타나서 40%를 넘어가게 되면 아마 뭐 대략 그 유권자 수로만 보면 50만 표 이상이 야권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면 2% 포인트 PK 같은 인구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600만이 넘는 유권자 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대로 만약에 대선 결과가 나타나면 홍준표 전 대표 얘기대로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가 있고 만약에 진다면 부산 경남 때문에 졌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부산 경남이 캐스팅 보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지금까지 보면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건이나 이런 거 뭐가 있습니까 혹시?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사 논란, 이제 당 주변 측근 인물들의 비리는 그다지 큰 영향을 못 미쳤는데 오히려 본인의 과거사 논란이 큰 영향을 미쳤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다지 네거티브와 관련돼서 오히려 역풍이 이제 새누리당 쪽에 불기도 하고 그랬지만 예. 최근 들어서는 이 가량부에 오쳤는데 악재가 계속 터지니까 검증 얘기 계속 나오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출마 선언에 따른 컨벤션 요건 점차 잦아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는 양상이고요. 예. 검증을 어떻게 잘 이제 견뎌내느냐가 이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지금 친노 진영의 인사들로 또 주변이 쌓이다 보니까 지지율이 좀 호남에서 빠진 양상이 예.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보도가 되면 뭐 여론에 한 하루 이틀 있으면 또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고요. 되는 거. 네네. 예. 알겠습니다.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와 함께 추석 이후 민심의 방향 한번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